우표가 세상에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입니다. 우표는 우편 요금을 지불했다는 증서로 발명됐는데 그때는 단순히 서식을 전달하는 꼬마 통신원이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기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게 됐는데 나라의 얼굴, 정의 보석, 그리고 나라의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우표에는 우표를 발행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반영됩니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된 우표의 세계는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 자그마한 세계에는 시대와 역사라는 참으로 크나큰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서 우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우리는 지난 9월 흥미있는 우표 세계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걸음은 자연히 조선 우표를 창작 발행 보급하는 국가우표 발행국으로 향해졌는데 마침 평양역 앞거리에서 아침 출근길에 오른 국가우표 발행국의 종업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우표 발행국 국장 사무실에서는 자그마한 우표를 둘러싼 많은 사업들에 대한 토의로 하루 첫 일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표의 흥미있는 세계를 통해 시대와 역사를 보려는 우리의 의도는 이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고 모든 부서들에서 우리를 적극 방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우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려면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즉 주제별로도 보고 발행연대별로도 봐야 하며 또 우표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과 우표 수집가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우표 창작 사업을 맡은 부서에서는 이제 우표 도안 전시회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내놓을 우표 도안을 창작하는 창작가들의 창작 과정이 우표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창작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표 수집가들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우표 수집을 해오고 있는 조선 우표 애호가 동맹 성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표 창작가들, 우표 수집가들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선조나 시대인 지금도 편지 봉투에 의한 소신고래가 존재하고 있는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입니다. 오랜 기간 사람들의 생활과 창조적 활동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준 우표의 생명력은 오늘도 발휘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로 서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표처럼 이렇게 작고 가벼운 모습으로 인간 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준 발명품은 없을 것입니다. 구전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우편 요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과 맞먹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편지를 받아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우편제도를 개혁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로랜드 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부잣집 하녀가 우편 배달원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그 편지를 받지 않고 다시 우편 배달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랜드 힐이 그 처녀에게 용문을 물었더니 편지를 받아볼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로랜드 힐이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보내는 사람이 돈을 지불해야 되겠다. 선납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붙이는 사람이 돈을 지불했다는 증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표입니다.
이 첫 우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옆면 초상이 새겨진 우표, 1페니짜리 우표로서 일반 사람들도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화폐 단위가 페니인 것으로 해서 이 우표를 페니 우표 또는 페니 블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첫 우표의 출현과 함께 인류 사회에는 우표 수집이라는 흥미있는 세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표 수집이란 말은 우표를 사랑한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첫 우표가 나오자 사람들은 우표를 자주 들여다보게 됐고 현지에서 우표를 떼내어 한 장 한 장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표 수집가들은 이 우표 수집을 취미의 왕이라고 한답니다. 발행된 페니 우표가 우편 활동에 널리 이용되고 그 생활력이 나타나게 되자 영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우표 발행 최초 시기 우표의 주화들, 즉 우표에 그려진 그림들은 왕이나 유명한 장군, 신적인 존재들을 묘사했거나 액면, 즉 값을 나타내는 숫자를 장식화한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점차 우표를 발행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우표 발행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표 주화에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특징적인 면모들과 우표 수집가들의 취미에 따르는 다양한 주제들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신적 목적으로 발행되던 우표는 점차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우편 통신용 일반 우표와 함께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중요 행사 또는 어떤 사건과 사변을 기념할 목적으로 기념 우표들이 발행됐고 1960년대부터는 물질 문화 생활을 다양하게 누려 나가려는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로부터 새로운 특별 우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표의 형태에는 직사각형이나 바른 사각형 외에 이런 모양의 우표들도 있습니다. 우표는 작은 얼굴에 정말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표에는 주화가 있고 나라 이름 그리고 액면 즉 우표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행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우표의 모양을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천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공 우표는 우표가 처음 나온 때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우편국들에서 우표를 판매할 때 가위로 오련해서 판매했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온화한 발명가는 이 우표를 떼내기 쉽게 이런 천공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표가 오늘과 같이 이런 요소와 모양들을 갖추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표에 새겨진 나라 이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표가 발행됐을 때에는 그 우표의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차 우표를 발행하는 나라들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일부 나라들에서 그 우표에 이 자기 그 민족이나 또는 그 국제 공용어로 이제 그 나라 이름을 밝히는 이런 신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 그 윈에서 진행된 그 만국 우편동맹 회의에서는 그 우표에 이제 그 나라 이름을 민족어나 또는 그 국제 공용어로 이제 새길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발행 연도를 놓고 봐도 이제 지난 시기에는 발행 연도를 우표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표가 언제 발행됐는가 이것을 알자면 해당 우편 당국들에 보관된 이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아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이런 회의들에서는 그 우표 그 발행 연도도 함께 그 밝힐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표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발전해온 데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 우리는 이러한 우표들을 수집하는 것이 우표 수집가들에게 왜 그렇게 흥미있는 것으로 되는가 하는 데 대한 호기심을 금할 수 없어 서둘러 우표 수집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문수기능회복원 과장 김현남 동무입니다. 이 동무는 림상 실촌에서 가치 있는 소론문들과 연구 자료들을 많이 내놓은 열정적이고 실력 있는 의학자인 동시에 우리나라 우표 애호가 동맹의 한 성원으로서 우표 수집가라고 합니다. 제가 우표 수집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공화국 초우표 발행 50주년 기념우표 전시장을 참관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인민대학 식당에서 자료 작업을 하려고 갔댔습니다. 갔다가 우리 공화국 초대표 발행 50주년 기념우표 전시회를 한다는 그 알림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을 찾았는데 처음으로 우표를 보면서 그 전시된 우표들이 참으로 호기심이 컸습니다. 더욱이나 제가 전문의 의학이어서 그런지 거기에 전시된 우이방루치 우표를 보면서 상당히 우표에 호기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표 수집을 시작한 그는 보건주제의 우표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인민성을 해설하는 우표 전시품을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전시품의 첫 부분에서 이 우표를 이용하면서 그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벌써 의방유치와 같이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과학성이 보장된 세계 최초의 의학백과 전설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에 대해 보여주고 그런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지녔건만 해방 전에는 평균 수명이 겨우 34살밖에 안 되던 우리 인민의 순환의 역사, 아니 치료라는 말조차 모르고 온갖 질병에 시달려온 무골리한 인민대중 모두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됐다고 합니다. 무병장수는 세기를 두고 품어온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안고 우리 선조들도 깊은 산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장생불로의 약초도 찾아냈고 또 건강장수에 좋은 동식물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진행해왔습니다. 인체의 해부 생리와 각종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에 대한 연구로 당대뿐 아니라 후세에도 널리 이름을 남긴 우리나라의 명의들을 비롯해서 인류사에 기록된 수많은 명의들은 예외 없이 무병장수회로의 길을 탐구했습니다. 여러 세기를 걸치는 이런 인간의 지혜와 탐구 속에 의학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근로대중은 우연히 온갖 질병의 희생물로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실천과 돈이 없고 무골리한 인민대중 사이에는 유상치료제도, 즉 돈을 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커다란 심연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무병장수하려는 인간의 염원은 의학의 발전이 아니라 인민적인 보건제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사의 갈피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군 부상자들을 무상으로 돌봐준 스위스의 앙리 튜낭과 같은 선각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노력에 의해 국제적인 인도주의 단체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간을 치료하는 그런 현실을 열렬히 갈망하는 인류 염원의 반영으로서 이런 단체가 조직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돈에 의한 치료가 법칙으로 되어 있는 사회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극히 부분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상치료제의 가치 법칙을 뒤엎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사에 흘러온 보건 역사를 돌이켜본 김현남 동무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불변이던 가치 법칙을 초월하여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민적인 보건 시책들이 완성되어 온 과정을 여러 우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표 작품을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우리의 선진적인 우사 담당 구역제입니다. 제가 작품에서도 가장 힘을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기회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우사 담당 구역제. 일정한 주민제도를 담당해가지고 의사들이 직접 주민지대에 나가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이 제도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이런 보건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의사 담당 구역제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그는 1980년에 발행된 꼬마 의사의 건강진단, 이런 우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타가서, 유치원, 그 어디서나 살뜰한 의사 선생님들을 보며 자란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해도 의사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된 의사 담당 구역제는 치료를 인민 대중에게 접근시키고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주민 건강관리 제도입니다. 늘 맡은 주민 세대들의 건강을 돌보며 병을 미리 막고 일단 생긴 병은 제때 치료해서 큰 병이 되지 않게 하는 이 의사 담당 구역제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제도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인민적인 의료봉사 체계입니다. 또한 그는 1957년에 발행된 이 첫 보건 우표도를 통해서 이미 해방 직후부터 실시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진 여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 부담에 의한 의료 혜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역사적 시기를 거쳐 완성되어 온 사회주의 보건제도에 담겨진 모든 우월한 인민적인 시책들은 전국에 정연하게 분포되어 있는 병원들에 의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우표를 통해서 인류의 수백 년의 보건 역사도 다 돌이켜 볼 수 있는 우표 수집의 세계. 예,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성원입니다. 예, 접니다. 예, 부국장 동지. 일이 잘 됩니까? 예, 이 우표의 세계는 정말 파고들수록 흥미있고 또 알고 싶은 문제가 정말 많아집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정말 흥미있습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 몇 가지 문의할 문제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우리나라하고 우표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깊이 좀 알고 우표 발행의 싶은데 시작에 대해 알고 싶었던 우리는 곧 국가우표 발행구 조선우표 박물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조선우표 박물관에는 조선 봉건왕조 시기에 이제 조선 봉건왕조 말기에 발행한 우문희 우표와 이제 해당 시기에 발행된 우표들, 또 그리고 이제 해방조선의 초두표들인 이 무궁화와 삼선함 우표를 비롯해서 올 현재까지 발행된 6천여 종의 우표들이 현물로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표는 1884년 조선 봉건 왕조 말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1840년에 나온 세계 첫 우표보다 44년 늦은 것이지만
당시 아시아에서는 앞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표를 통해서 온 130여 년 전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84년 11월 18일 조선 봉건 왕조식이 처음으로 발행된 문의우표들입니다. 문의우표라는 것은 우표의 액면 단위가 문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9세기 70년대 우리나라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개척자로서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김옥균과 당시 우종 청국 총판을 하던 이 홍용식이 문의우표 발행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의 갑신정변으로 이름을 남긴 개화파의 정변이 바로 우종국 낙성식을 계기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개화파는 초기에 오문, 신문, 25문, 50문, 100문 이렇게 5종의 우표를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오문과 신문 2종의 우표만이 먼저 인쇄돼서 당시에 서울과 인천 사이의 우표 논무에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3종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미발행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발행된 2종의 우표들의 판매 기간은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의 운명보다는 좀 길어서 20일 안팎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우한 덕으로 이 우표들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우표 유물 중에 하나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순환의 운명과 값비싼 행운을 함께 지닌 이 우표 후 10여 년이 지난 1895년 7월 22일에 푼 단위의 태국 보통우표 4종이 발행됐습니다. 그 후 지창한이라는 사람이 도안한 이 리와 보통 우표들이 발행됐는데 이 우표들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해서 세계 우표계의 찬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우표 발행이 진행돼서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 지점들에서 우편에 사용되던 이 우표들은 1905년 일제의 을사호 조약 이후 더는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 데서 우편 통신을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타산한 일제는 당시 통신원 총판 민상호와 같이 저들의 강도적인 통신기관 통합안을 반대에 나선 관리들을 해임시키는 한편 고종 황제를 협박해서 1905년 3월 30일 한일 통신기관 협정서의 체결을 강요했고 4월 1일에는 그것을 조작 날조해서 공포했습니다. 일제는 조선 우표들을 모조리 압수하고 1905년 7월 1일부터 그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조선인민의 강한 반일 감정이 두려워 발행국명도 새기지 못한 이 이란 통신업무 합동기념 우표는 당시 일제에 의한 조선 통신권 강탈의 진상을 보여주는 엄연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자주 독립되고 개화 발전된 나라를 건설하려는 소중한 꿈을 싣고 한 성이 한 성이 피어났던 근대 조선의 우표는 이렇게 약소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안고 한 줌의 채로 사라졌습니다. 이 우표들이 바로 해방된 조선의 첫 우표 무궁화와 삼선함입니다. 이 우표들은 1946년 3월 12일에 발행됐습니다. 이 우표를 받아 안고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의 그 심정을 반영한 자료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날 일제 통치 시기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자기의 손까지도 빼앗기고
또 친척들 간의 편지 고래를 하재도 남의 우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들이 해방된 조선에서 난생 처음 조선 글로 쓴 이 조선 우표, 이 우표를 받아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진정한 자기의 우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무궁화와 삼소남.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첫 우표들이었습니다. 이 우표들이 나오기까지에는 참으로 가슴 뜨거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던 1945년 12월 7일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당시 북조선 임시민위원회 최신국장을 만나신 자리에서 최신 사업은 나라의 통신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생활 감정에 맞는 우표 도안을 만들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우표 발행과 관련하여 나서는 많은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교실을 받아하는 일꾼들과 우표 도안을 맡은 백대진 선생을 비롯한 창작가들은 첫 우표 도안에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와 삼소남을 주제로 해서 세조선의 첫 우표 도안이 창작됐고 이 우표는 당시 국립인쇄소에서 인쇄 발행되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이 1946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이날 최신부문 일꾼들은 세조선의 첫 우표를 오보이 수령님께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구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와 오리신 장군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세조선의 첫 우표를 받아드시고 색깔은 좀 선명하지 못하지만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진정한 자기 우표를 가지고 서신거래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몇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최신 부문의 일꾼들이 수령님을 찾아간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오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점심도 다 뒤로 미루시고 세조선의 첫 우표를 보아주셨습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무궁화와 삼소남이라는 우표 제목부터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조선 국호가 찍힌 우표를 보니 산에서 싸울 때 생사를 모르는 친척 효력들에게 편지조차 할 수 없어 안타깝던 일이 생각난다고. 그런데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들이 우리 우표를 가지고 해방의 감격과 서로의 건국요리를 마음껏 편지로 나누며 세상에 떨치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곁에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자신께서도 출장길에 계시는 아버님에게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시라고 편지를 보내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백두산 3대 장군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 세상에 태어난 세조선의 첫 우표들은 나라가 해방되어 처음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게 된 우리 인민이 소유하게 된 또 하나의 작고도 큰 재부였습니다. 이 가벼운 우표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재부의 무한한 무게를 그때 우리 인민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의 모습을 담은 우표들이 연이어 발행됐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터친 민족재생의 거거성으로 세계에 첫 선을 보인 새민주조선의 첫 우표. 이것은 그대로 자기의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을 새긴 당의 품속에서 인민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의 출발을 선언하는 역사의 증표였습니다.
이렇게 인민의 역사와 더불어 조선 우표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